선화를 담은 세 걸음 삼고초려. 융중의 눈은 녹지 않았으나 심장은 끓었노라. 비육짓한 고인물에 비친 늙은 용의 눈물. 서기 207년의 겨울은 유독 잔인했다. 신야의 작은 성벽 너머로 부는 바람은 칼날보다 날카로웠고 대지를 삼킬 듯 내려앉은 먹구름은 한나라의 명운처럼 위태로웠다. 유비는 화로 앞에 앉아 자신의 허벅지를 내려다보았다. 소뚜껑 같은 손으로 거칠게 거머쥔 살점. 전장을 누비며 말 안장에 쓸려 단단했던 근육은 간데없고 어느새 흐물거리는 휘게가 잡혔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조조는 이미 북방을 평정하고 백만 대군을 호령하며 천하의 주인을 차처하고 있었다. 강남의 송권은 부친과 형의 유업을 이어받아 견고한 성을 쌓았다. 그런데 자신은 어떠한가. 돗자리를 짜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슴속엔 오직 한실부흥이라는 대의를 품었으나 현실은 유표의 밑에서 작은 현 하나를 빌려 연명하는 처지였다. 그에겐 관우라는 만인적의 무장이 있었고 장비라는 일당백의 맹장이 있었다. 조은이라는 충직한 창 끝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겐 눈이 없었다. 안개 자욱한 난세의 바다에서 어디로 노를 저어야 할지 알려줄 기잡이가 없었다. 그때 은둔 고수 사마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봉룡과 봉추 둘 중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비는 결심했다. 그 봉룡 융중에 숨어 지낸다는 27의 청년 제갈공명을 찾아가기로. 그것은 단순히 참모 한 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건 마지막 도박이자 부서진 꿈을 다시 이어붙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첫 번째 걸음, 닫힌 문 앞에서 마주한 오만과 편견. 형님, 고작 서생 하나를 데려오는데 우리가 다 가야 합니까? 사람을 보내 불러오면 그만이지요. 장비의 투덜거림이 융중의 정막을 깨웠다. 유비는 대답 대신 말갈기를 쓰다듬었다. 유비라고 왜 자존심이 없었겠는가. 그는 황실의 종친이었고 이미 중원의 이름을 떨친 영웅이었다. 반면 공명은 초야에 묻혀 파치나 매는 이름 없는 청년에 불과했다. 하지만 유비는 알았다. 진정한 재능은 권력으로 굴복시킬 수 없음을. 그는 관우와 장비를 대동하고 융중의 나지막한 언덕에 올랐다. 소가집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허망했다. 선생님께서는 친구를 만나러 나가셨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동자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장비가 씩씩거렸지만 유비는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알겠네. 다시 오겠다고 전해주게. 돌아오는 길 유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가 나를 피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인연이 닿지 않는 것인가? 당시 사회는 철저한 문벌 사회였다.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 아니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던 시대. 유비 자신도 돗자리 장수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평생을 투쟁해왔다. 어쩌면 저 초가집 속의 희재 역시 자신처럼 세상의 편견의 문을 닫아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다. 두 번째 걸음, 얼어붙은 대지 위에 새긴 이름. 며칠 뒤 천지가 온통 하얗게 변했다. 발목까지 빠지는 폭설 속에서 유비는 다시 길을 나섰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눈보라를 뚫고 대체 누굴 보러 간다는 말입니까? 장비의 고함은 이제 비명이 되어 돌아왔다. 관우조차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로 형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유비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현자가 초야에 묻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그를 담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뜻이다. 나는 오늘 그가 세상 밖으로 나올 이유가 되어 주려 한다. 두 번째 방문 역시 실패였다. 공명의 동생 제갈륜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유비는 찬바람이 새어드는 방 안에서 붓을 들었다. 손끝이 곱아 글씨가 비뚤어졌지만 마음만은 정갈했다. 비록 저는 명성이 없고 재주가 모자라오나
오직 토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려는 일념뿐입니다. 푸디 선생께서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와 저의 눈이 되어 주소서. 유비는 편지를 남기고 다시 눈길을 되짚어 내려왔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뒤를 돌아보았다. 눈 위에 찍힌 세 사람의 발자국이 금세 눈에 덮여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무언가를 간절히 갈구해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덮어버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유비의 가슴 속엔 작은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다. 진심은 눈에 덮이지 않는다. 세 번째 걸음, 낮잠, 그리고 긴 기다림의 미학, 봄 기운이 미세하게 감돌던 어느 날, 유비는 세 번째로 목욕 재개하고 길을 떠났다. 장비는 이제 포기한 듯 이번에도 없으면 내 저 집에 불을 질러 연기를 피워보겠소. 라며 으름장을 놨다. 도착했을 때 다행히 공명은 집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관우와 장비가 깨우려 하자 유비가 단호히 가로막았다. 아니다. 깨우지 마라. 유비는 뜰 아래 더 조용히 섰다. 해는 더 중천에 떠 있었고 바람은 따스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관우와 장비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지만 유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마도 지난 20년의 세월이었을 것이다. 황건적의 남부터 시작해 공손찬, 도겸, 조조, 원소, 그리고 유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군주를 거치며 그가 느꼈던 것은 사람을 도구로 보는 비정함이었다.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 저 안에서 자고 있는 청년은 나의 신하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되어야 한다. 마침내 제갈공명이 눈을 떴다. 그는 마당에 우뚝 서 있는 중년의 사내를 보았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음에도 미소를 잃지 않은 천하의 영웅 유비였다. 공명은 전율했다. 그는 사실 유비를 시험하고 있었다. 이 남자가 정말로 인을 실천하는 자인지 아니면 급한 마음의 사람을 사냥하러 온 포수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공명은 급히 내려와 큰절을 올렸다. 비천한 서생을 위해 어찌 이토록 과한 예를 갖추십니까? 유비가 그의 손을 맞잡았다. 선생이 없으면 저 유비는 어두운 방 안에 갇힌 맹인과 같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 천하의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융중대, 천하를 삼분하는 거대한 설계, 방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 공명은 지도를 펼쳤다. 지금 조조는 천시를 얻어 북방을 차지했고 송권은 지리를 얻어 강남을 지키고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이날을 얻으셔야 합니다. 공명은 유비가 가야 할 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형주를 취하고 익주를 얻어 조조 송권 유비가 솥발처럼 버티는 천하삼분지에 유비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동안 안개 속에 가려졌던 천하의 지도가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유비는 제갈공명의 무릎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선생의 말씀을 들으니 비로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소. 그날 밤 융중의 작은 초가집에서는 촛불이 꺼질 줄 몰랐다. 47의 노련한 정치가와 27의 천재 전략가, 나이와 신분을 초월한 두 영혼의 결합은 그렇게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었다. 현대인의 시선으로 본 삼고초려, 진심은 가장 비싼 화폐다. 오늘날 우리는 삼고초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이들은 말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기다리다간 기회를 다 놓친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이력서를 검토하고 화상 면접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다. 현대 사회의 리더십은 종종 보상과 처벌에 근거한다. 하지만 유비는 달랐다. 그는 보상을 약속하기 전에 자신의 절실함을 먼저 보여주었다. 제갈량이라는 초일류 인재가 안정적인 은둔 생활을 포기하고 전쟁터로 뛰어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유비가 제시한 연봉이나 지위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그것은 나의 가치를 나보다 더 깊이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삼고초려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상대방을 스펙이 아닌 영혼으로 대하고 있는가? 당신은 3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을 두드릴 만큼 그 일을 사랑하는가? 유비가 융중의 추위를 견디며 뜰 아래에 서 있었던 시간은 단순히 공명을 기다린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오만을 깎아내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수행의 시간이었다. 융중의 봄은 이제 시작이다. 유비가 제갈량을 데리고 산을 내려올 때 세상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유비의 군대는 여전히 초라했다. 하지만 유비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허벅지에서 살점을 보며 울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그려줄 최고의 화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훗날 사람들은 말한다. 유비가 제갈량을 얻은 것은 수어지교, 즉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고. 하지만 물이 물고기를 만든 것이 아니다. 물고기가 그 물을 찾아가기 위해 거친 뭇을 기어간 3번의 걸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이다. 당신에게도 지금 간절히 문을 두드려야 할 융중이 있습니까? 첫 번째 문이 닫혔다고 두 번째 방문에 눈이 내린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3번째 방문, 그 뜰 아래에 서 있는 당신의 뒷모습을 세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심은 결코 녹지 않는 눈처럼 당신의 발자취를 역사에 새길 것입니다. 유비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